세 번째 세션의 주제는요, 친환경 선박 기술 동향 및 미래 기술의 방향 주제로 두 개의 발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발표를 해주실 분은요, 만 에너지 솔루션 코리아 리미티드의 차상배 부문장님께서 친환경 선박 엔진 기술 동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앞쪽에 나와 계시죠? 박수와 함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 에너지 솔루션즈 코리아에서 영업과 마케팅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차상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금일 저는 친환경 선박 엔진 기술 현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운과 조선업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운임은 선종별로는 차이가 나겠지만 전반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런 글로벌 물류망 이런 대란으로 인해 가지고 선박 운임이 급등을 했고 2022년, 2023년에 이런 선박 운임이 꺾여서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는 듯 했지만은 지정학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수에즈 운하라든지 파나마 운하의 통행 제한이 영향을 받으면서 이 선박 운임은 약간 반등을 하고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 물류망이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해서 안정세가 예상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세계적인 이런 경기의 불확실성, 특히 트럼프 집권을 하고 나서 미중 갈등, 무역 갈등이라든지 세계 에너지 변동이 지속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조 성과를 보시면은 2020년 4분기에 최 바닥을 찍고 2021년부터 현재까지 급격히 신조 성과가 이렇게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조정 성과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지금 성과는 2028년에 신조 성과가 최고점을 찍었던 이 성과에 도달을 했고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조정 성과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2012년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2008년부터 2012년 발주붐이 일었을 때의 신조 성과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기자재의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작업자들의 임금 상승 그리고 많은 조선소와 기자재 업체들이 이미 3년치 이상의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조 성과는 향후에는 하락세가 아닌 점진적인 상승이 될 거다라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엔진 파워 기준으로 보면 투스트로크 엔진은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21기가와트가 발주가 돼서 이는 2022년과 2023년에 21기가와트 수준에 이르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는 발주가 더 증가를 해서 2021년 발주 물량인 24기가와트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2022년 컨테이너선 발주가 많이 이루어져서 이 컨테이너선이 이 신조 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2023년과 2024년에 컨테이너의 이런 발주의 상승세는 주춤을 하고 탱크와 벌크선의 발주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신조 발주의 물량은 선종별로 예전과 같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주 전량을 한번 보시면은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약 30% 근방까지 수주 잔고가 올라갔다가 현재는 약 24% 정도가 되고요. 탱크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역사적인 저점까지 떨어졌다가 현재는 발주가 많이 되면서 지금 수주 잔고가 13% 정도, 그리고 벌크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약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12년에 발주붐의 수주 잔고까지는 아니지만 현재는 역사적인 평균 정도의 수주 잔고가 있어 그렇게 과잉 상태는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락슨의 디몰리션 포캐스트에 따르면은 2008년, 2012년 발주
그때 발주붐이 많이 났을 때 많은 선박이 발주가 됐고 그 배들이 향후 10년간 이런 폐선이 될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2030년대에는 매년 70에서 80 밀리언 그로스톤이 폐선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의 이런 신조 말주의 물량은 약 65%가 대체 수요가 될 것이고 30%가 이런 무역 성장에 따른 것이고 5%가 리트로핏 타임이라든지 저속 운전에 기인을 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도 이런 무역 성장이라든지 폐선의 증가에 따라서 이런 향후 10년간은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엔진의 발주 물량이 증가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철광석이라든지 석탄, 화석 연료가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따라서 이 성장세가 주춤하기 때문에 관련 선박의 이런 발주량은 줄어들 거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규제에 대해서 뭐 앞에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잠깐 하고 가면은 2030년에 IMO에서 MEPC 80자 미팅을 통해서 환경 그린하우스 가스 전략을 개정을 하였죠. 2030년까지 20% 감축 30% 노력, 2040년에는 70% 감축 80% 노력, 그리고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을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중기 대책과 그다음에 웰투웨이크 이미션을 규제를 하겠다는 규제를 고려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IMO의 환경 규제는 결국에 이런 신조선뿐만 아니라 현존선에서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금 빨간색 보시는 이제 빨간색은 IMO의 그린하우스 가스 타겟을 나타내는 연도별로 타겟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그리고 점선은 설령이 25년 이상이 된 선박이 폐선을 하고 모두 신조로 발주가 됐을 때 그 신조 물량이 이런 카본 유출 표를 모두 사용을 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그린하우스 가스의 이런 타겟선입니다. 이런 IMO의 타겟과 실제 점선에서의 이렇게 갭이 보이실 겁니다. 즉 신조선만으로는 IMO의 타겟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조선뿐만 아니라 현존선에서도 상당히 많은 리트로핏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실제로 당사에서는 이런 리트로핏 수주를 많이 했고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탄소화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스트로크 엔진 파워 기준으로 보면은 2022년에 컨벤셔널과 DF 엔진의 비율 중에서 DF 엔진의 비율이 약 55%까지 올랐다가 2023년, 2024년에 49%, 47%로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강화되는 환경 규제로 인해서 이런 DF 엔진의 비율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조선소별로 이런 조선 국가별로 DF 엔진의 이런 비율을 보게 되면은 2021년까지는 이 그림이 좀 잘 안 나오는데요. 이게 제대로 좀 깨진 것 같은데 거의 2021년까지는 한국 조선소가 DF 엔진 시장을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뭐 23년, 24년까지 23년, 24년에 보면은 중국 조선소의 이런 엔진, DF 엔진의 이런 비중들이 한국 조선소보다는 우세한 상황입니다. 즉, 한국 조선소의 수주 물량이 많고 도크가 꽉 차가지고 그 반사이익을 중국 조선소가 입었다라고도 보실 수 있지만 사실 이 친환경 선박에서의 중국 조선소의 이 기술이 많이 향상이 되었고 한국 조선소와의 이런 기술 격차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래프는 향후 10년간 각 선종별로 DF 엔진의 비율이 어떻게 디벨롭이 될 건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2023년 그 점선은 전체 이 선종을 다 합친 겁니다.
2023년 약 한 50% 되던 이런 DF 엔진의 비율이 2030년에는 저희는 한 86%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라든지 전기 항로를 운항하는 컨테이너라든지 그리고 뭐 대형 크루드 탱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종들보다도 더 이런 대체 연료로 전환이 빠를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2024년에 수주가 된 투스트로크가 들어간 수주된 선박에 어떤 연료를 사용했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면 약 45%가 퓨얼오일을 적용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36%가 메탄, 13%가 메탄올, 그다음에 LPG 4%, 에탄 2%를 적용을 했습니다. 컨테이너선을 한번 보면은 약 58%가 메탄, 29%가 메탄올, 그리고 퓨얼오일이 13%밖에 안 됩니다. 즉 컨테이너선이 다른 선종들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탈탄소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대체 연료로 교체를 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정리 항로를 띠기 때문에 대체 연료의 벙커링이 다른 선종들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이고요. 그리고 엔진의 출력이 높고 그 말은 퓨얼 컨섬션이 더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페이백 타임이 짧습니다. 또한 최근 수년간 운임이 높았고 컨테이너 선사들이 많은 이렇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투자의 여력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향후 10년간 DF 신조 시장에 국한해서 한번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빨간색 LNG라든지 그다음에 회색깔 이 메탄올이 주력 이 연료가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모니아 엔진 개발이 완료가 되고 그 암모니아 엔진과 관련 보기 시스템, 공급 시스템에 대한 기술과 안전이 검증이 되고 난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암모니아 엔진이 발주가 날 것이다라고 보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2027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선박 인도 시점 기준으로는 2030년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조 시장 말고 전체 선대에서 그럼 이런 연료가 어떤 연료가 사용이 될 것인지를 2050년까지 예상을 해보면은 2050년에는 전체 선대의 약 35%가 암모니아, 그다음에 26%가 메탄올, 16%가 메탄, 25%의 전체 선대 22%가 오일 타입 퓨얼, 예를 들면 바이오퓨얼 같은 이런 오일 타입 퓨얼을 사용을 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 대체 연료의 이제 예상을 바탕으로 해서 2050년까지 이런 선박의 연료를 어느 정도 수요량이 될 것인지를 계산을 해보면 잘 안 보이시는데요. 2050년에 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약 3억 7,200만 톤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2억 6,500만 톤, 그 다음에 메탄 같은 경우에는 8,300만 톤이 필요할 거다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이런 시장의 친환경 연료, 대체 연료에 대한 기대감에 저희가 이제 부응하고자 저희 당사에서는 1990년대부터 이 LNG DF 엔진을 개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메탄 엔진인 MEGI 메가 엔진, 그리고 LPG 엔진인 MELGIP, 메탄올 엔진인 MELGIM, 에탄 엔진인 MEGIE 엔진 개발을 완료해서 현재는 1,500기 이상을 수주를 했고 많은 엔진들이 현재 실선에서 배치되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암모니아 엔진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 몇 년 전에 덴마크의 머스크 선사에서 메탄올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을 발주를 하면서 이 미래 선박 연료로서의 메탄올 인기가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보면은 그 인기가 주춤하고 LNG 추진선으로 이런 트렌드가 조금은 옮겨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중심에는 저희 LNG DF 엔진인 MEGI가 있고 MEGI 엔진은 최근에 나오는 LNG 추진선의
거의 디폴트로 모든 선박에 지금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효율이 좋고 특히 메탄 슬립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환경 규제를 만족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죠. 현재는 약 750기 이상의 MEGI가 수주가 되어서 컨테이너 베슬이라든지 벌크선, 탱크선, PCTC 등 다양한 선박에 적용이 되어 지금 운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메탄올 인기가 조금 주춤했지만 실제로는 메탄올 추진선이 여전히 발주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 보시면 한 아시아 대형 컨테이너 선사에서 24,000 TU 신조 발주를 고려하면서 메탄올을 선박의 연료로 또 고려를 하고 지금 조선소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메탄올 엔진 200기 이상이 수주가 되어서 MEGI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선종에서 적용이 됩니다. 탱크선이라든지 컨테이너, 벌크, PCTC에 지금 적용이 되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메탄올 같은 경우에 과연 수요량이 어느 정도일까를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발주된 이런 메탄올 엔진의 50%가 계속적으로 메탄올을 사용한다면은 2027년에는 약 400만 톤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량이 400만 톤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공급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탄올 인스티튜트의 이런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올해 이런 그린 메탄올, 이 메탄올이라든지 바이오 메탄올의 생산량은 100만 톤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해서 2027년에 보시면 1900만 톤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즉 이런 해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암모니아 엔진 개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IMO에서는 그린하우스 가스 전략을 개정을 해서 2050년 넷제로라는 탈탄소 목표를 수립을 했고요. 이러한 공격적인 IMO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선박 연료인 HF에서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이라든지 조선에서는 이런 암모니아, 특히 블루 암모니아, 그린 암모니아에 대해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기대감은 암모니아가 유망한 탄소 중립 무탄소 연료이고, 그리고 기존의 풍부한 암모니아 인프라를 또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현재 기술로 보면은 다른 친환경 연료인 그린 메탄올이라든지 그린 메탄 등에 비교해서 가격 경제성이 더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암모니아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저희는 2019년부터 암모니아 엔진 개발 착수를 시작을 했고요. 2020년에 해지드 등 다양한 R&D 활동을 통해서 엔진의 컨셉을 정했고, 엔진의 공급 장치, 그다음에 보기 시스템에 대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저희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리서치 센터에 있는 이 R&D 엔진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암모니아 공급 장치 보기 시스템을 설치를 완료를 했고, 작년 7월 3일 날 전 세계 투스트로크 엔진 최초로 암모니아 엔진 테스트에 연소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개월 이상 동안 많은 테스트를 했고, 올여름부터 현재까지 풀스케일 테스트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해왔습니다. 암모니아 연소 컴포넌트가 납기가 좀 지연이 돼서 풀스케일 테스트가 좀 지연이 됐지만 마침내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풀스케일 테스트를 시작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이틀 전에 저희가 프레스 릴리스까지 한 상황입니다. 보시는 엔진은 지금 저희 일본 라이센시 중에 하나인 미쯔이에서 수주한 첫 상업용 암모니아 엔진인 7S60 MEC 10.5 LGI A 암모니아 엔진입니다. 미쯔이에서는 제작을 완료했고 퓨얼로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 지금 암모니아 운전을 하기 위한 공급 장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 테스트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개월의 테스트를 거쳐서 내년에 조선소에 인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암모니아의 높은 잠재력과 시장 전망에 있지만 암모니아 엔진 개발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미션 측면에서 보면은 이 래핑 가스라고 하는 N2O와 이 암모니아 슬립을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높은 자연 발화 온도와 그다음에 느린 이런 플레인 스피드를 극복을 해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엔진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저희 암모니아 엔진은 기존의 LPG 엔진인 LJP 엔진이나 메탄올 엔진인 LGIM 엔진의 인젝션 시스템을 동일하게 적용을 했고, 그리고 이런 그 엔진들을 개발하면서 겪었던 트라이얼 에러를 통해 쌓은 지식이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암모니아 엔진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실린더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파일럿 오일 같은 경우에는 5%까지 지금 낮춘 상태고요. 그리고 암모니아 엔진의 암모니아 모드는 퓨얼 모드와 동일한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암모니아 추진선을 발주하는 선주들은 초기에는 그린 암모니아의 수급이라든지 그린 암모니아의 가격 경제성이 안 나와서 아마 초기에는 이 퓨얼 오일로 수년간 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엔진에 저희가 퓨얼 오일 모드 역시 디젤 엔진의 효율과 똑같이 내는 것을 목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암모니아 엔진의 이제 인젝션 시스템인데요. 이게 노란 색깔 암모니아 인렛 아웃렛 파이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 83바의 50도씨의 액체 암모니아가 엔진으로 공급이 되면 연소가 되고 잉여 암모니아는 엔진의 아웃렛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다시 리서큘레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드롤릭 파워를 공급하는 하이드롤릭 어큐뮬레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퓨얼 부스터 인젝션 밸브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암모니아 공급 장치에서 50도씨의 83바의 액체 암모니아가 엔진의 연소실로 아까 암모니아 인렛 파이프를 통해서 퓨얼 인젝션 밸브로 공급이 되면 이 퓨얼 부스터 인젝션에서 약 630바의 고압으로 압축이 되어서 연소실로 부사를 하게 됩니다. 이는 저희 LPG 엔진이라든지 메탄올 엔진과 동일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7월 3일 날 전 세계 투스트로크 엔진 최초로 암모니아 연소에 성공을 했고 300회 이상의 이런 원실린더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엔진 로드 10에서 100%까지 성능이라든지 이미션을 확인을 했고 최적화해 가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파일럿 오일은 다른 LGI 엔진과 유사하게 5%로 지금 낮춘 상태고요. 그리고 N2O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극소로 배출이 되는 것을 지금 확인을 했고 엔진 튜닝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스 이미션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를 연소를 할 때 이런 퓨얼 오일을 컨버스션 할 때보다 연소 온도가 낮아서 40% 정도 녹스가 작게 나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SCR 같은 녹스 저감 장치를 통해서 충분히 제어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암모니아 슬립은 초기 테스트에서는 많이 발생을 했지만 이 오토마이저 디자인 변경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많이 낮췄고 이런 풀스케일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낮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암모니아 엔진 시장 소개 전략입니다. 지난 거의 1년 가까이 저희가 원실린더 테스트를 해서 성공적인 암모니아 엔진 개발을 할 수 있겠다는 저희가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시장에 출시하는 데는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암모니아의 특징 중에 독성과 부식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암모니아 누출로 인해서 선원들의 인명 사고가 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위험을 저희가 고객에게 전가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암모니아 한중일 이 3개국에 수주한 암모니아 추진선에 저희 암모니아 엔진을 탑재를 한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선에서 이 암모니아 엔진과 관련 공급 장치, 보기 장치의 기술과 안전을 완벽하게 검증을 한 후에 풀 세일스 릴리스를 할 예정이며 그때는 이런 G50, S60, G60, G70, G80과 같은 엔진들을 동시에 풀 세일스 릴리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 시기는 빠르면 2026년 말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서비스 익스피리언스의 결과에 따라서 이 시기는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트로핏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 듀얼 엔진 같은 경우에는 오토사이클의 메가 엔진을 제외하고는 다 디젤 사이클로 개발이 되었고 리트로핏 할 때 이 디젤 사이클은 오토사이클과는 달리 출력 저하가 없기 때문에 리트로핏 하는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각 연료에 따라서 어느 정도 CO2가 저감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연료에 따라서 어떤 엔진 모델들이 리트로핏이 가능한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암모니아 엔진이 개발이 되면 전자제어 엔진인 에미 엔진을 암모니아 엔진으로 리트로핏을 할 수 있을 준비까지 제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21척에 들어가 있는 이런 저희 엔진을 DF 엔진으로 리트로핏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수주 잔고로 보시면 50척 이상이 수주 잔고로 되어서 현재는 이런 리트로핏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사 디지털리제이션입니다. 당사에서는 프라임 서브 어시스트라고 하는 이런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임 서브 어시스트는 지속적으로 엔진의 컨디션, 즉 엔진의 밸런스, 실린더 컨디션이라든지 그다음에 헤비 러닝 하는지, 그다음에 엔진의 파라미터, 그다음에 터보차저의 이피션시, 스캡인지 이런 컨트롤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엔진의 이런 비정상적인 부분을 미리 감지해서 오퍼레이터에게 통보를 해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런 해운 산업, 해운의 에너지 전환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탈탄소화 기술은 점점 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또 그 중심에는 환경 규제가 있는 거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듀얼 엔진과 이런 에너지 세이빙 기술이 앞으로 중요한 기술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미래에는 하나의 이런 위닝 퓨얼이 아닌 다양한 이런 그린 퓨얼이 공존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제 그린 퓨얼에 대한 공급이 증가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이런 인프라가 더욱 이렇게 확대가 돼야 되겠죠. 이런 탈탄소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조뿐만 아니라 이 현존선에서도 탈탄소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 에너지 솔루션 코리아 리미티드의 차상배 부문장님께서 또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또 친환경 선박의 엔진 기술과 관련한 또 앞으로의 동향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